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위기에도 굳건하게 살아남기 굉장히 유리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야비하긴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이 긱경제라고 하는 이 경제 형태인데, 이 기업들이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임시로 사람을 구해서 일을 맡기는 형태의 경제 시스템을 긱경제라고 합니다. 뭐 이 정도 말 드렸으면 다들 좀 생각이 나시죠? 택배, 퀵 서비스, 그리고 꾸준히 오래 있었던 이 대리운전, 네,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게 또 이 경제 안에서도 좀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이 퀵경제가 좀 착취적이긴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또 매력적으로 느끼기도 한다는 거죠. 퀵경제는 필요한 자격증이 없거나 전통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이 정보 경제에 발을 들이지 못한 이들을 먹잇감으로 삼는다고 나왔는데, 요새 20대 분들 보면 좀 그런 게 많더라고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느니 차라리 알바 2개 뛰겠다, 돈 좀 더 받겠다고 뭔가 억압받고 좀 무시당하는 그런 기분을 들면서까지 대기업이라든가 정규직에 목매일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의외로. 어쨌든 이 긱경제는 이 위기에도 살아남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커버린 회사들이 있죠. 많은 경제 분야를 빠르게 바꿔놓고 있는 회사들. 이 아마존은 진짜 아마존이라는 점포를 집 앞에까지 확장을 했고, 넷플릭스는 영화관을 거의 이제 거실에 갖다 놓았죠. 근데 이런 현상들이 점점 다른 분야로 또 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의료도 마찬가지죠. 실질적으로 병원을 가는 것도 좀 불필요한 이동이지 않았나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만약 원격 진료가 가능하다면 굳이 청진기를 갖다 대지 않고 굳이 피검사를 할 필요가 없으면 그런 진료들이 많잖아요, 은근히. 특히나 내과, 매달 정기적으로, 매달 주기적으로 약만 받아가는, 그리고 이제 환자의 기분이라든가 상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원격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거의 우리나라 병원 가면 이런 분들이 거의 한 70% 아닌가요? 네. 이 책에도 이렇게 써놓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살아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않았다. 팬데믹 기간에 심리적 문제를 겪은 이들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치료사를 만났고 약 처방을 받을 수 있었다. 휴대폰에 부착된 고화질 카메라가 굉장히 괜찮은 진단 도구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식료품 쪽은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죠. 심지어 이제는 마켓컬리라는 마켓이 생겨서 이제는 야채나 채소까지, 그리고 이제 완도에서 오는 전복, 낙지, 갈치, 이런 것들이 별로 이제 어색하지가 않잖아요. 2020년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온라인 식료품 판매는 약 90%, 그리고 음식 배달은 미국도 50%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이트 칼라, 재택 근무가 불러온 새로운 세상이라고 나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약간 구시대적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물론 저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분명히 아이디어는 회사에 나와서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과정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가장 효과가 좋아요. 서로의 눈을 보면서, 서로의 호흡을 느끼면서, 그리고 이제 소주도 한잔 하면서, 차도 한잔 하면서, 이런 심리 상태가 오히려 아이디어가 잘 나오는데, 근데 이제 또 재택근무가 늘어나면 어떤 약간의 문제는 아니겠죠. 남녀 경쟁? 이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 여성을 위한 기회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육아, 가정에서 해야 될 일, 이런 게 충분히 재택근무가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일 잠깐 보고 일하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근무하고,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여성은 출산을 한 뒤에 나이가 같은 남성에 비해 수입이 77% 감소했다고 합니다, 원래. 그리고 이제 원격 근무가 소득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요, 원격 근무가 더 용이합니다. 인정하시죠?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요. 화이트 칼라, 뭔가 지적 재산을 파는 분들이 원격 근무가 가능해요. 근데 실상 연봉 4만 달러 미만의 일자리 중 재택 근무가 가능한 것은 10%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연봉 10만 불 이상을 받는 일자리는 재택 근무를 가능한 근무가 60% 이상인 반면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지적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육체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연봉이 4만 달러 미만에 있는 분들이. 코로나 이후 여기서 생기는 이익은 어쨌든 있는 자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이 흘러 내려갈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가 좀 궁금했고 좀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했던 어떤 대목이 나오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원격 근무가 가능하다 그러면, 집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그러면 굳이 대도시에 살 필요가 없지 않을까. 뭐 그렇게 비싸다던 강남이라든가 강남 테헤란로, 굳이 사무실을 그렇게 비싼 곳에 얻을 필요도 없고, 그 근처에 집을 얻을 필요도 없고, 또 미국으로 치면 맨하탄, 뉴욕, 영국 같은 게 런던, 좀 이런 데는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게 정답이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약간 풀립니다. 이제 사람들이 굳이 도시에서 살 필요가 없다면 전 세계의 도시들은 어떻게 될까. 지켜볼 만한 변화지만 아직은 도시의 사망이라고 표현을 해요. 도시가 이제 도시의 번화가가 사라진다, 이거에 대해서는 도시의 사망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 없다. 40년 전에도 도시의 종말을 예측하는 게 유행이었으나 40년 전에도 이미 그랬다고 합니다. 도시는 다시 힘차게 살아났다. 사람들이 직업을 위해 도시에 거주해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또래와 가까이 살면서 문화와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죠. 근무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곳에 산다기보다는, 번화가에 산다기보다는 그 또래들끼리의 문화라든가 정보, 지식, 사랑,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스포츠, 이걸 즐기기 위해서 결국 그들은 약간 뭉쳐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재택근무가 생활화된다고 해서 번화가의 땅값이, 번화가의 부동산이 떨어질 리는 없다고 판단을 하네요. 실제로 그런 유인 효과가 매우 강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서 뉴욕을 비롯한 많은 도시의 가치는 더 크게 높아졌고, 정말 가장 바람직한 도시의 모습은 중년의 전문직 종사자들은 녹음이 무성하고 학군도 좋은 외곽으로 이사를 하고, 청년들, 젊은이들이 도심으로 돌아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틀리긴 해요. 젊은이들이 돈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 정말 번화가에 살 수 있는 능력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우리나라 같이 땅덩이가 작은 나라는 분명히 부동산 버블이 꺼질 때가 옵니다. 그게 이제 그 시발점이 어떤 이유에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 원격 근무가 가능하다. 그리고 메타버스를 굉장히 지금 또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접목이 돼서 번화가의 땅값, 그리고 번화가의 상가들에 굉장히 많은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좀 시외곽 지역에 살고 싶은 좀 로망이 있어요. 닭장 같은 아파트는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거기 살면서 경제적인 삶이 영위가 가능하다면 저는 굳이 도심에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건 뭐 이제 각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뭐 애가 있는 분들은 또 애 때문에라도
학교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도심에 살 수밖에 없지만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굳이 도심에 살 필요가 뭐가 있나요? 또 이제 좀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브랜드 시대에서 제품의 시대로. 제가 이 챕터를 보고 많은 걸 좀 생각을 했어요. 브랜드에서 제품의 시대로. 저는 이 문구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살았던 시대가 브랜드 시대라면 지금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이라든가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어떤 비용들, 이런 것들은 저는 제품의 시대로 봤습니다. 브랜드 시대에서 이제 제품의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경제적인 뭔가 사회적인 사회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내용과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서비스 산업에서 성공을 하려면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사회성이죠.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이 대인 관계를 잘해야 사회에서는 성공을 하니까. 그런데 나는 성공은 좋아했지만 동료들을 관리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일을 경멸했다. 제가 약간 이런 편이에요. 좀 사회성이 부족해요. 아쉬운 소리 되게 못하고 막 불편한 자리에 가기 싫고 보기 싫은 사람 보지 않고 이랬거든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골프를 치더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일 때문에 잘 보여야 되는 사람과 골프로 치러 가는 게 제일 싫었어요. 근데 친구들끼리 정말 재밌게 이렇게 치러 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그 맥락 같아요.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남한테 보여주는 삶이 아닌, 남에게 잘 보여야 되는 삶이 아닌, 나에게 잘 보여야 되는, 나에게 잘 보이고 싶은 삶.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의 삶이 되지 않을까. 뉴 노멀 시대에 이 서비스 산업은 존엄성에 빠진 매춘과도 같. 나의 인격을 다 내다 팔았다는 얘기죠. 내 기분은 상관이 없고 그저 이제 상대방의 기분만 맞추고 살았다. 여러분이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그건 평범한 일상 속에 무언가를 팔고 있다는 뜻이다. 정말 명언입니다, 명언. 그렇죠. 가족들과 식사를 안 하면 그 저녁 식사는 거의 다가 누구에겐가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저녁 식사 자리겠죠. 존엄성이 빠진 매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브랜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기회주의가 기회주의를 낳는 현상이 계속 이어졌고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기회 포착이 되면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나를 다 내려놓고 나의 존엄성은 아예 파괴시키고 매춘을 하는 행위와 같다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참 말로 하는 건 어려운데 이렇게 좋은 말을 써놓으니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네요. 아, 나도 굉장히 많은 내 존엄성을 무시하는 매춘을 많이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완벽하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존엄성이 빠진 매춘,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데 저녁 식사를 타인과의 저녁 식사를 한다. 이거는 분명히 어떤 일이든 관계에서든 그렇게 합리적이고 공평한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의 어떤 일적인 실력이라든가 일적인 능력, 그리고 우리 회사의 능력, 우리 회사의 가치와는 약간 별개로 쉽게 말해서 접대 문화라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제 디지털 시대가 들어오고 이 코비드 19을 겪으면서 이런 것들이 사라진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판단을 받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내가 일을 따낸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일이 주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에 관한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공정하고 공평하고 또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이제 정말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간단하게 끝나는 내용이면 제가 오늘 다 끝내겠는데 정말 현실적이면서 정말 아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변하겠구나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어서 이렇게 재밌게 또 알기 쉽게 이렇게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금요일 오후입니다. 소주도 한잔 하시고 삼겹살에 될 수 있으면 가족분들과 편안한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